내용을 종잡을 수 없는 작은 아씨들. 다시 생각해보니 박재상도 나쁜 놈인데 그 위에 더 나쁜 놈이 있었네요. 철저하게 쇼윈도 부부로 위장해 살아가는 재상과 상아. 지금까지 비춰진 모습으로 뭐 재상이야 이해가 갑니다. 원령가 안에서의 흑막, 빌런으로 비춰지면서 악인으로 낙인 찍혔죠. 이내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 있냐고 물었던 그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밝은 곳으로 가기 위해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얻은 지금의 그 자리. 네,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겠습니다. 1982년 임야, 1985년 나대지, 1988년 대치동 빌딩, 1992년 동작구 아파트까지 건물은 49억 8천만원, 토지는 30억 5천만원, 총 80억원 정도의 부동산 자산. 이게 무려 40년 전부터의 일입니다. 무척 가난했던 재상의 아버지였죠. 그런데 베트남 전쟁 참전 이후 원기선 장군을 만나고 원령가로 들어갑니다. 원기선 장군의 운전기사, 보통 기업의 회장님과 가장 가까운 상대이며 사생활부터 작은 비밀까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서나 운전기사쯤 되겠죠. 그만큼 원기선 장군과 가까웠던 존재였을 겁니다. 원기선 장군이 재상의 아버지 박일복 씨를 아껴서 이런 큰 돈을 주었을까요? 아니죠. 화영은 원령가의 돈 세탁을 맡으며 돈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돈을 빼돌리다 죽음을 맞게 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역할은 인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도일은 원상아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한 듯 하죠. 원상아는 제2의 진화영이 필요했습니다. 대신 싱가포르에 가줄 사람, 돈 세탁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명령기를 펼쳤고 사람을 잘 믿어주는 인주는 반쯤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인경이 재상의 뒤를 캐는 게 헛발질이라면 재상의 아버지 박일복 씨는 어떻게 그런 큰 돈이 났을까요? 재상의 아버지 박일복 씨도 원기선 장군, 즉 원령가의 비자금을 관리해주는 화영과 인주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니 그 어마어마한 액수가 맞아떨어집니다. 박재상에게는 목표, 꿈이 있습니다. 대통령, 서울시장을 넘어 대통령을 꿈꾸는 인물인 것처럼 보이죠. 원상아에게 영부인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죠. 최도일은 재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00억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에게는 소중한 꿈이 있다고. 네, 소중한 꿈이란 게 낮은 곳에서 더 높은, 아니 권력의 최고의 끝, 돈 위에 있는 대통령이 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꿈이란 게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화영은 원령가에 의해 이용당하다 죽었죠. 이 시작이 재상의 아버지 박일복 씨부터 내려왔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원령가의 돈 세탁을 담당하다가 모종의 이유로 죽게 되었고 재상은 그것을 알게 되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죠. 1, 2년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재상은 이내에게 이런 말을 했죠. 지구상에서 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 있겠소. 어쩌면 이 배신이라는 말은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고 당시에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복수를 꿈꿀 수밖에 없었다면,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원령가에 머물렀다면 그것도 당시의 재상에겐 하나의 배신인 셈이죠. 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중반 정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이 원령가에 맞서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기 위해 올라가려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겠죠. 간첩사건, 어쩌면 원기선 장군이 벌인 일을 재상이 직접 찾아가 사죄드리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경은 그 눈물이 가짜 눈물이라고 했지만 진심의 눈물인 거죠. 늦게 왔다는 말은 원기선 장군 때문에 지금에야 왔다는 말일 수도 있겠고요. 정치적 행보도 반대입니다. 원기선 장군이 걸어왔던 길의 정반대를 걸으며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원상아의 행동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찾아간 곳은 원기선 장군이 입원한 병원이었죠. 뉴스에서 간첩사건과 정치 행보의 이야기가 나오자 원상아가 분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령가와 인주 집안의 인연, 그 악연도 이때부터였겠네요. 박일복 씨와 땅을 보러 다녔다는 오해석, 해석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죠. 박일복 씨를 통해 원령가의 돈 세탁을 하는데 함께 하던 이가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원상아는 자연스레 원상아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음모의 끝, 작은 아씨들의 최종 빌런, 박재상과의 결혼도 연기라고 생각하는 그녀. 원상아는 남편을 그저 머슴쯤으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인주에게 자신은 24시간 연기를 한다고 했죠.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화영을 이용해 돈 세탁을 해왔고 이제는 제2의 화영인 인주를 통해 돈 세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주에게 옷을 선물하며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죠. 의상 색상도 그림자에 어울리는 검정색. 자신이 나서지 않고 인주도 머슴쯤으로 생각하면서 원령가의 돈 세탁을 인주에게 맡기는 셈이죠. 참 좋은 한 쌍이네요. 즉
원령가의 재력을 상징하는 원령가의 뜻인 푸른 난초는 현재 비밀난실의 주인인 원상아의 것이고, 화영을 죽인 범인도 원상아일 수 있겠습니다. 돈을 빼돌린 것에 대해서,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화영을 죽여버린 것이죠. 뭐 제2의 화영을 만들면 되니까요. 머슴찜이야 갈아치우면 되니까요. 그들에게 그저 소모품이겠죠. 보배저축은행 사건의 흑막도, 양양숙의 죽음도, 모든 죽음 뒤에는 원상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최도일의 과거사도 나왔는데요. 도일의 엄마는 철거민 대책위원장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네, 도시를 철거하고 건물을 올린 것은 원령가 원기선 장군이었습니다. 도일의 엄마가 위원장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해서겠죠. 혹은 살해하지 않았는데 덮어 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 최도일은 원령가의 후원으로 유학을 갔지만, 최도일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원령가의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엄마를 그렇게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비밀까지도요. 어쩌면 이 사실을 말해줬던 이는 재상일 수도 있겠네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도 있다는 도일.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것은 돈이다. 가난한 어린 시절 때문에 만들어진 그의 가치관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비밀이 숨어 있다면 원령가 또한 자신의 복수 대상이 되겠죠. 너무 흥미롭게 스토리가 진행되면서도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 작은 아씨들입니다. 그럼 저는 6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함께 정주행합시다.